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자, 햇더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햇더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그때 알았더라면. 뭐 시집에 나와 있는 이제 시 제목 같은데, 이 햇더라면을 왜 오늘 영상을 진행을 하냐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연락을 하시고 문의를 하십니다. 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은 좀 아쉬운 땅도 있고 또 괜찮은 또 토지도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정말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시고 좀 아쉽게 투자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땅, 토지죠.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물론 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도 있죠. 아파트도 있고 뭐 상품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좋은 호수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정말 상당히 높거든요. 정말 높은 거는 뭐 몇백 대 1 막 이렇게 가는 거죠. 토지도 특별한 한정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보다 그렇게 심한 경쟁률이 없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못했을까?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그때도 내가 알고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토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못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롤스로이스 차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2대밖에 없는 차량이죠. 이 차량도 특별함과 가치 그리고 한정성,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신 분은 예를 들어서 80억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량 가액은 160억 이상 갑니다. 롤스로이스가 딱 2대를 진행을 했는데 요번에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한정성을 가지고 있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롤스로이스 2대. 그러니까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거든요.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특별함과 한정, 그 다음에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진행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는 이런 차량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래도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죠. 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줄이 무슨 줄이냐면요. 샤넬 백을 구입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쓴 겁니다. 심지어 이 백을 구입하려고 전날에 알바를 고용해서 하루 거기서 줄을 서가지고 백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치열하죠. 왜 그러냐면은 특별함, 한정,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백은 신상품인데 한정해서 판매를 한다. 더 이상 이 백은 판매하지 않는 백이다. 대신 값은 비싸게 치르고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주고 이 백을 구입한다 그러면은 또 이 백의 가치는 자꾸 상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줄이 계속 서 있고요. 뭐 문이 개방하자마자 막 뛰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은 장단지와 이 허벅지가 정말 튼튼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많이 뛰어보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여성분인데 이분은 이제 남성분이네요. 남성분도 이런 이제 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경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과 동시에 경쟁하는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이키. 예. 이것도 뭐 한정 판매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을 구입을 해서 소유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뭐 보디가드까지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롤렉스 이제 시계를 사러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한정판이기 때문에 특별함과 한정,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입하고 가지고 있으면 가치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는 널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사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에 집중해서 투자했겠죠. 그러면 또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서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재테크의 하나의 이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토지인데 좌측과 우측은 전과 후 비교 내용입니다. 좌측은 도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측은 보시면은 이렇게 도로가 들어가서 택지가 개발됐죠. 그리고 교차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물론 이제 수용 개발에서 진행이 된 거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요 밖에 있는 땅, 자,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지가 상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가 상승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돼서 지가 상승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토지가 이 토지는 그렇지 않지만 이 토지가 만약에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의 답이다. 그리고 이곳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포승지구인데 지금 여기가 농림지는 아닙니다. 농림지는 아닌데 농림지역의 인근에 개발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지가 상승을 보려고 했는데 농림지역의 답이다. 그리고 지분 투자다. 그러면 이 토지는요. 개발되지 않는 이상, 용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지도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은 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기존과 후.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도로가 이렇게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인근에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도로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지가 상승이 있고 가치가 상승하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내가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을 짓고 뭘 하더라도 지가는 계속 상승하고 건물 가치도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과 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여기 건물 들어왔죠. 이게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거든요. 제2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지금 공터가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요. 이게 들어옵니다. 네, 오션 센트럴. 이것은 지식산업센터예요. 이게 40층 규모로 들어오는 건데 아마 서평택에 이곳이 아마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션 센트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주변 환경은 또 바뀔 거예요. 개발되기 때문에 주변이 동반 지가 상승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곳을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지만 우측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공사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건축물이 들어와져 있고요. 여기도 없지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우측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 이제 택지가 개발됐죠. 택지가 개발됐죠. 그리고 남아 있는 땅이 이제 이 일대에 이렇게 이제 남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 택지가 개발되니까 여기가 이제 수용 개발됐으니까 이런 밖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용되는데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수용된다 그러면 그 에어리아 밖에 투자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밖이 절대 농지고 지분 투자다. 그거는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중권인데요.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예정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이러한 코너 자리 이런데 이런 도로 옆쪽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또 미래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관공서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러한 것을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중역세권인데요. 도로가 들어가고 이 역세권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중역세권은 이제 환지 개발해서 다 밀어서 이제 개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곳은 지분 투자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분 투자를 했죠.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이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역세권 개발에 포함되지 않은 땅,
이렇게 교차로가 형성되는 이런 곳에 이런 에어리아 밖에 이런 곳은 이미 건축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곳을 노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터미널이 어디냐면은 이 터미널에 여기가 터미널이잖아요. 터미널에 이런 이제 주상복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차선, 4차선, 6차선 이 역세권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차선이거든요. 도로가 차선이 4, 6, 2, 2 그러면은 차선이 늘어나는 게 있겠죠. 6차선이 다시 2차선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 도로가 지금 몇 차선으로 바뀌느냐? 이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도로 계획이 2차선에서 플러스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롯데리아도 들어오고 이렇게 뭐 갈비집도 이렇게 찾아서 이 일대에 쭉 이미 토지를 선점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일대 땅값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제 삼거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송담지구인데 삼거리 형성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키즈 카페가 있어요. 삼거리 형성되어 있는 바로 옆에 키즈 카페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를 찾느냐? 앞으로 여기가 도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삼거리 코너 땅이 아니라 사거리 코너 땅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리 이런 곳에 토지를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는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인지 생산 녹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건폐율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면적에 건폐율을 짓는 거죠. 그럼 나중에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또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 넓은 토지 안에 건폐율이 뭐 한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용도가 바뀌면은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삼거리에서 교차로가 형성이 되고 내 땅 앞으로 도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가 상승은 반드시 있다. 자, 여기도 도로에 여기 이제 건축이 젖어 있죠.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뭐 건축이 젖어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여기에 건물을 졌을까요? 여기다 건물 져도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도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사거리 코너의 땅을 미리 선점을 해서 건축 행위를 한 겁니다. 이거 매입했을 때보다 진짜 아마 수십 배 뛰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국민의힘의 뭐 김 무슨 후보 뭐 그런 거와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보. 제가 군인이었었는데요. 지휘관 바로 옆에 우측에 평상시에는 작전 참모가 앉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정보 참모가 앉거든요. 근데 전시에는 우측이 작전 참모가 아니라 정보 참모가 앉아요.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시에는 작전보다 정보가 더 중요하다. 여기도 투자하는데 지가 상승을 원하시길 위해서라면은 정보가 중요한 거죠. 작전은 내가 돈 가지고 갔다가 박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제일 중요하다. 자, 여기는 이제 서부도 사거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4차선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도로가 6차선으로 이게 바뀌었고요. 이 도로도 이제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도로가 들어와요, 이렇게. 지금 도로가 붙었어요. 그래서 서부도 3거리가 아니라 이제 서부도 4거리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러한 곳에 평택 교통의 중심지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도로가 들어오니까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 주변에 교통의 중심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차량이 많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주변은 소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음 주변에 이게 또 대로란 말이죠. 그 대로 소음도 많고 이러한 곳에 주거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권을 주지. 그래서 이러한 곳을 공략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근데 여기가 농림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곳에 지분 투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필지 위주로 이런 곳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발을 할 때 환지 개발도 있고 수용 개발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 박스 친 것이 에어리아입니다. 이 개발 범위 안에 환지 개발로 진행한다 그러면 나는 토지를 어디 투자해야 되냐면은 이 개발 범위 안에 투자해야 됩니다. 에어리어가 이렇게 있고 개발을 하는데 방식이 수용 개발이다. 그러면 이 에어리어 안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뭐 기본 상식 누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하셨냐면요. 이렇게 에어리어 밖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경계선에. 근데 이런 경계선에 계획관리지역, 생산, 뭐 도시적 자연녹지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개발 범위 밖에 이러한 부분이 다 농림지고 그리고 여기에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개발 범위 밖에 지분 투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농림지역에. 그리고 절대농지. 이런 부분은 환지든 수용이든 개발 범위 밖의 농림지역의 지분 투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 내용입니다. 오늘 짧게 진행했습니다. 건강하십시오.